안녕하세요. 잘 지어주는 남자, 잘되는 황병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꽃 피는 3월이 되었습니다. 네, 3월 하면 3.1절도 생각이 나고 또 우리도 3월에 좀 더 뭔가 봉기하는 이런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잘자남이 또 재밌는 내용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수면과 인체의 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수면과 인체의 개 중에 오늘은 수면과 소화기 개. 아, 오늘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냐? 또 어느 때는 이거 또 변비야. 또 어느 때 막 연속된 복통이나 설사로 또 고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오늘 소화기 개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에 이 소화에 대해서 이렇게 성각자가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 때는 또 어떻게 저 시대에 저런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약간 신비함이 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먹는 것이 모두 다 좋다고 생각하고 고기를 먹지만 그 안에는 영양분과 독이 함께 존재한다. 독은 좋은 것 안에 숨겨져 있고 독에는 좋은 것이란 없다. 음식이 위에 도달하면 몸에 이롭지 않은 것을 제거해서 독은 독대로,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처리한다. 이것이 신이 정한 법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몸은 보호를 받는다. 중세에 파라셀수스라는 분이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의학 서적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저 시대에 또 저렇게 저 나름대로 소화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한 거 보면 참 신기하죠? 근데 이게 보면 이것이 신이 정한 법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써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문명과 이런 과학이 발달하면서 자연의 이치와 섭리와 약간 좀 변형된 아니면 좀 멀어지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서 아마 그 선순환 기능이 많이 좀 작동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화기 개 그러면 이제 보통 먹는 거 이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도 소화한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관계된 프로세스가 딱 있죠. 여기 음식의 통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일 먼저 입으로 가겠죠. 식도, 또 뭘까 위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또 12장을 거쳐서 또 소장으로 갑니다. 소장에서 다시 대장으로, 그 다음에 직장으로, 항문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고 또 이 활동을 돕는 소화액을 분비해주는 어떤 그런 또 장기로서 이렇게 간, 또 담낭, 췌장 막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서로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 소화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먹었던 것이 될까 영양분과 또 배설물을 분리해서 배출하고 다시 영양분으로 활용이 돼서 또 그 안에 또 해독이라는 작용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다시 심장으로 가서 내 몸에 또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양의 공급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영양이 내 몸에 흡수가 안 되거나 대사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런데 한번 하나씩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의 전반적인 과정 이렇게 표를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자, 음식물이 들어가면 또 물이라든가 입을 거쳐서 식도, 그래서 위로 들어가죠. 위에 들어가면 보통 90분에서 2시간, 120분 정도에 머뭅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좀 불리기도 하고 1차 소화의 기능을 하죠. 그래서 소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12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들어오면 이제 간이나 췌장이나 또 담낭에서 소화액이 분비가 돼서 빨리 흡수가 되고 이게 또 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소장에서 이제 영양분과 또 배설물을 분리하잖아요. 대장으로 와서 대장에서 또 직장에서 대변을 모아서 항문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이제 우리가 소화액의 일반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얘기들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씩 따지면 엄청 큰 양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좀
그것까지 너무 지나치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서 내 몸을 관리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한 거니까 네,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음식의 통로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 어떻게 할까요? 부수고 쪼개져 섞죠 이렇게. 그때 뭐가 나? 침이 나오죠. 그래서 침을 자주 씻고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소화에 1차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침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이도 썩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위로 내려갔을 때 여러 가지 소화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가 되죠. 그래서 뭐 30번 씹어라, 뭐 70번 씹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요즘은 이제 예전에 젊을 때는 그냥 씹고 그냥 훅 이렇게 넘기는 이렇게 습관이 있었는데 요즘은 최하 50번, 70번을 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변이 좋고 네,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식도로 가죠. 넘어가죠. 넘어가면 식도에서 또 위에 역류 방지를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열렸다 닫았다 하죠. 만약에 먹은 거가 뒤돌아가면 어떨까요? 살에 걸리고 큰 힘이 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역류 장치가 제대로 역류 방지 장치가 제대로 안 되면 위산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런 어느 부분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위로 가겠죠. 위는 바로 소화, 살균 작용을 하죠. 네, 위액이라고 하잖아요. 위액의 산도가 pH 1 정도 그 이하라고 합니다. 이게 작을수록 엄청 산이 센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소화나 살균 하고도 그 위에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걸 불리기도 하고 우리가 뷔페에 가면 많이 먹잖아요. 그만큼 위가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네, 비축을 하는 거고 밀어내면서 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었던 것도 먹을 수 있는 것도 위에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먹은 거가 유동식 이건 한 90분 정도 머문다 하고 일반적인 음식은 한 120분, 2시간 정도를 위에서 머물러서 이제 불려서 내려가죠. 네. 그때 소장으로 가기 전에 12장을 거칩니다. 거쳐서 이제 통로죠. 네, 소장으로 가고 소장에서 바로 이제 영양을 간에서 나온 담낭을통이나 췌장에서 소화에 분비가 된 거를 소장에서 받아서 자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될까요? 네, 영양, 소화 또 활성화하죠. 그래서 영양분은 이제 간으로 보내고 또 배설물은 또 대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장에 가서 이제 대변이 생성이 됩니다. 대장은 거의 이제 수분 외에는 거의 영양 흡수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 가서 대변이 저장이 되고 저장된 거가 이제 바로 항문을 통해서 배설이 됩니다. 자, 이 1년 기간들이 부드럽게 됐을 때가 우리가 컨디션이 좋겠죠. 만약 이쪽 한쪽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얹히거나 체하거나 뭐 변비 아니면 너무 뭔가 잘못돼서 설사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뭔가 소화불량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걸 느끼게 되면 모든 또 장기에 영향을 줘서 좋은 피가 흐르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또 몸의 컨디션도 저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음식이 통로 이렇게 순서 이렇게 아시면 상식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음식이 통로 중에 아까 입 말씀드렸죠. 식도, 위 이렇게 과정. 그 중에 식도도 중요한 역할인데 위산을 역류 방지하는 기능이 만약에 저하되면 위산이 올라올 수 있다. 이건 또 간에 여러 근육 자체가 힘이 없는 거죠. 이런 것도 좀 여러분이 한쪽으로 아시고서 건강한 생활, 꾸준한 운동으로 그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쭉 소장, 대장, 직장, 항문 이렇게 쭉 내려가죠. 이렇게 돼서 또 우리가 또 먹었던 것들이 영양분 흡수되고 또 대변으로 또 배설이 되고 이런 과정들. 대장은 뭐랄까요? 대변의 생성, 직장은 대변의 저장, 항문은 뭘까요? 배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고 보면 뭐 재밌는데 모를 때는 이게 뭐야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다. 자, 소화의 분비 이 중요한 요 주제인데요. 간 때문이야 뭐 무사 뭐 이렇게 나오고 곰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간이 소화를 돕는 또 해독, 분해, 그다음에 소화액을 또 더 잘하게 해주는 효소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거든요. 또 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또 영양소를 또 저장도 하고. 자, 근데 간에서 뭐가 나올까요? 담낭을 거쳐서 담낭에다 소화액, 효소라든가 보관하고 배출을 해줍니다.
이게 췌장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소화에서 분비하고 또 호르몬도 분비하죠. 자, 이렇게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되냐? 십이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십이장 연결이 돼서 바로 소장으로 흘러가거든요. 이게 기능이 좋아야만이 소화도 잘 되고 선순환 기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화에 특히 대사활동 이 부분에서 수면에 그러면 어떤 연관성이 있냐? 바로 자는 동안 장에서는 면역 활동을 한다. 이런 부분을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야식으로 밤늦게 뭘 많이 먹으면 어떨까요? 저거죠. 뭐 소화하느냐고 장이 면역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도 장기도 밤에는 쉬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밤에 활동하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밤에는 바로 대사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에너지를 각 기관의 장기에 보내주고, 또 하나는 장은 또 그래도 면역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순환 구조를 가야 되는데 밤에 막 소화하는 데 힘을 쓰면 몸이 쉬지 못하고 장기도 쉬지 못하고 해서 다음날 피곤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에 유익균 있잖아요. 이렇게 면역 활동을 하는데 이 균이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유익균, 유해균, 중도균. 네, 비중이 뭐 유익균이 한 20% 정도 된다 하면 유해균이 뭐 10에서 15. 그리고 나머지는 중도균이거든요. 근데 중도균은 유익균이 강하면 중도균이 유익균 쪽으로 팍 해서 활동을 합니다. 80% 이상이. 그러나 유해균이 강하게 활동을 하면 될까요? 또 중도균이 글로 쏠려요. 그래서 면역과는 반대적인 활동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아셔서 우리가 수면으로 봤을 때 그때 유익균이 이제 늘어나서 어떻게 한다? 유해균을 제지하죠. 이렇게. 그래서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면역 활동을 통해서 면역이 향진이 되고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 체력이 올라간다. 이게 구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익균이 우세해야 장내 환경이 쾌적하다, 좋다. 또 피가 맑아져 면역이 상승하고 면역력이 상승된 그 에너지로 힘으로 자연 치료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구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소화기에 대해서 좀 핵심만 이렇게 다뤘는데요. 우리가 이 소화가 안 되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소화는 자발적으로 이 소장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자기 자체 신경계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막 이러다 저러다 이렇게 위도 그렇고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나 나의 정신과 또 어떤 명령에 또 따라 또 움직이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가미하셔서요. 스트레스를 없는 생활은 어렵지만 잠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해소하는 이런 좋은 습관이 들어서 소화하게도 건강하게 생활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떻게 하셨나요? 좋아요, 구독, 추천,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